조용한 장기라 불리는 신장. 하지만 이 신장도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 보내는 7가지 신호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3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 안의 노폐물과 쓸데없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또 피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고 뼈와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신장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해졌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크게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약 20% 넘게 늘어났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신장까지 손상되는 사례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넘긴 고혈압이나 당뇨가 결국 신장까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경고를 보내지도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망가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숨 쉬듯 당연했던 식사, 외출, 잠자리조차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건강한 때부터 반드시 관리해야 할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떠받치는 만큼 반드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7가지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평소 소변을 보면 물을 내릴 때 깨끗이 씻겨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 표면에 거품이 뽀글뽀글 남아있고 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이나 하루 중 아무 때나 변기 안에 거품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혈액 속 단백질이 빠져나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거품이 생깁니다. 단순히 물줄기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꼭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이 증상을 더 민감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참기 어려워진다고들 하지만 그 변화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숙면을 취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 새벽에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몸속 노폐물을 적절히 농축하지 못해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밤마다 수면이 끊기면 당연히 낮 동안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만성 피로, 무기력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지만 이런 변화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 쉽게 붓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끼어지지 않거나 발목이 묘하게 뻐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며 발등이 뻐근해지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이는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속 수분을 알맞게 조절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필요 없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수분은 손, 발,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붓게 만듭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때 붓기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나타나는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히 알레르기도 없고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신장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몸속에 쌓여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잠들려고 할 때 몸이 따뜻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40% 이상이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오한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서늘한 날씨에도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다녔는데 요즘 들어서는 실내에서도 손발이 시렵고 가볍게 떠는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쉽게 오한을 느끼고 따뜻한 곳에서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하면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마트나 동네 시장이 요즘 들어 괜히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적혈구 수가 줄어들어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자주 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설 때 핑 돌거나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진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이 느껴지며 숨을 쉴 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신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체내에 쌓이고 결국 입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암모니아 같은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구강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구강 청결제나 양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신장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 첫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질환 진행이 약 30%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에게 콩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은 또한 항산화 성분인 이소폴라본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신장 내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소폴라본 섭취는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콩을 섭취할 때는 지나친 양을 피하고 삶거나 두유처럼 가공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콩 한 줌 혹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간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콩 섭취가 신장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소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체내 노폐물이 축적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신다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오이 같은 수분 많은 채소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오이는 또 천연 이노작용을 촉진하는 식품으로 체내 불필요한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학회지에 따르면 오이 추출물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부종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이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노폐물 배출과 항산화 작용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오이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처럼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 과일이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이런 혈관의 노화를 막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리얼, 요거트,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첨가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혹시 봄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몸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여겼습니다. 고전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기양초, 즉 기운을 북돋우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백 년 전부터 약초로 인정받아온 이 부추, 오늘날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부추의 4가지 대표적인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현대인은 잦은 외식과 음주,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돼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지방간, 만성간염, 피로 누적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을 보호하고 어혈을 풀며 기운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추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추가 우리 간 속에 쌓인 피로 물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만성 피로와 간 수치 상승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추의 간 보호 효과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소화력입니다. 식사 후에 쉽게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입맛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이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만나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부추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어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부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던 어르신들도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마치 위장을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속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고 자주 저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종종 있으시죠? 이는 대부분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혈맥을 소통시키고 음혈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노년기 순환기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뚫어주는 배관공처럼 부추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도 부담 없이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식품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 회복 및 정력 강화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력 저하와 무기력감입니다. 본초 강목에 부추는 양기를 일으키고 허한 것을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정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여성에게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부추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통해 전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체온을 높이고 몸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기혈 순환을 통해 잠을 깊게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부추가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천연 비타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의 특별한 효능을 알게 됐으니 이 효능을 배가시켜줄 찰떡궁합식품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추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노화 방지와 항산화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폴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가 콩을 만나게 되면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부추의 비타민과 콩의 무기질이 상호 보완 작용을 일으켜 오래되고 약해진 세포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내 지방 축적을 막고 부추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할 때 동맥경화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부추와 검은콩을 함께 섭취한 군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콩은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는 찰떡궁합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이유를 단지 맛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찰떡궁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단백질, 지방, 철분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B1이 몸에서 흡수되려면 보조작용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추의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대폭 높여줍니다. 이는 피로 해소는 물론 기억력 증진, 신경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지방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고 위에 부담을 주는데 부추는 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부추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가 다른 육류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부추는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찰떡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부추랑 바나나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이야말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알리신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부추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소변 배출도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부드러워 부추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입맛도 살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이 조합이 부작용 없는 천연 치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단백 식품이며 부추 또한 온열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났을 때 서로 열기를 부추겨 몸속 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는 열을 일으키므로 열성 체질이거나 혈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열기가 올라 속쓰림, 설사, 복통 등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며 체질적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강한 자극이 되어 위벽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이 조합은 체내에 열을 더욱 쌓이게 해 두통, 가슴 답답함, 땀 과다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위장장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작용이 충돌하며 체내에서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장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 속 알리신 성분과 꿀 속 효소가 만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팽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꿀은 당분이 높고 발효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부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과 장내 가스 생성이 과도해져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한방영양식단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위장운동 저하와 장내 유해균 증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꿀을 자연의 보약이라 여기고 부추즙을 만들어 꿀을 타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과 약을 잘못 섞은 격이 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이 조합이 절대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부추 못지않게 몸에 좋은 채소지만 이 두 가지 채소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불청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결석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풍부한데 부추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체내에서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결석을 형성하거나 요로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결석을 재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시금치와 부추 속 칼슘이 만나면 결석 위험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 조합은 실제 임상적으로도 피해야 하는 금기 조합입니다. 노년층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부추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뿐 아니라 요통, 소변 이상, 전신 피로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